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위대한 로렌조 데 메디치 전하께 올리는 글. 군주의 총애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나 군주가 가장 기뻐할 것이라 여기는 것을 가지고 군주를 뵙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하여 군주는 말, 무기, 금으로 수놓은 천, 보석, 그리고 군주의 위엄에 어울리는 장신구들을 종종 선물로 받고는 합니다. 저 또한 전하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로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것 중에는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쌓인 지식과 고대사를 꾸준히 연구해서 깨달을 위대한 인물들의 업적에 대한 지식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업적들에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였고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결과물을 한 권의 작은 책자로 정리하여 전하께 바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전하께 바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바치는 이유는 수년간 위험과 역경을 겪으며 그 속에서 제가 배웠던 것을 전하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내려간 이 소박한 선물보다 더 값진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전하께서 이것을 제가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여기고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 자신들이 다루는 주제를 묘사하고 꾸미기 위해 과장된 구절이나 고상하고 화려한 단어를 사용하고 다른 수식이나 불필요한 기호를 사용하는 장식적이고 고상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글은 오직 다양한 사례와 진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만 돋보이고 존중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낮고 비천한 자가 감히 군주의 통치를 논하고 그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주제넘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경을 그리려는 사람이라면 응당 산맥과 다른 높은 고지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가고 평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백성의 성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되어야만 하고 군주의 본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저의 뜻을 헤아리시어 부디 이 작은 책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책을 꼼꼼하게 읽고 깊이 성찰하신다면 전하께서는 운명과 전하의 탁월한 자질로 위대한 가업을 성취해내셔야 한다는 저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하께서 계신 높은 곳에서 때때로 이 낮은 곳으로 눈이 돌리신다면 제가 잔악하고 세게 계속되는 불운으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로렌초가 아니라 손자 로렌초. 단테와 보카치오를 배출해서 르네상스의 싹을 띄었던 피렌체. 그 피렌체를 지배했던 가문이 메디치다. 평범한 중상층이었다가 금융업으로 서서히 재력을 쌓았고 코시모 데 메디치 때 전 유럽을 주름잡는 금융왕국이 되었다. 코시모는 막대한 재산과 영향력이 있어도 상인에 불과했는데 그의 손자 로렌초 데 메디치가 비로소 메디치가를 군주의 가문으로 격상시켰다. 특히 그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피렌체를 전성기로 이끌어 로렌초 일 마니피코로 불렀다. 또 다른 특이점은 그가 메디치가를 교황청에도 진출시켰다는 것이다. 1478년 라이벌 파치 가문의 습격에 동생 줄리아노가 죽은 사건이 발생하고 배후에 교황이 관여되어 있자 둘째 아들 조반니 데 메디치를 추기경으로서 교황청에 입성시켰다. 신의 대리인에게 반기를 들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영향력을 넓히는 전략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1492년 로렌초 일 마니피코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그가 죽자 메디치의 이름도 피렌체에서 한동안 사라졌는데 문제는 피렌체도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1494년 프랑스가 침략해 오는데 그의 장남 피에르 데 메디치가 굴욕적으로 항복해버리고 피렌체인의 분노를 피해 망명해버린 것이다. 1512년에야 셋째인 줄리아노 데 메디치가 돌아와 재집권했다. 형인 조반니 추기경이 교황청에서 입지를 다져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지원을 받은 덕분이었는데 이듬해 형이 아예 교황 레오 10세로 추대되자 형을 따라 교황청으로 들어가며 조카에게 피렌체의 권력을 넘겨줬다. 그래서 1513년 로렌초 디 피에로 데 메디치가 피렌체의 군주가 되었다. 마키아벨리는 메디치가가 피렌체에서 추방당에게 있을 때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공화적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 죄로 줄리아노가 귀국하며 반 메디치 세력으로 물려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그랬는데 위대한 로렌초의 아들이 교황으로 즉위하고 위대한 로렌초의 손자가 새 군주가 되면서 특별 사면을 받았다. 그때부터 마키아벨리의 새 군주에게 바칠 요랑으로 군주론을 쓰기 시작했으니 평생 외교관으로 살며 깨우친 지식과 성찰이 피렌체의 운명을 밝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충정을 담았음은 물론이고 이 책이 자신의 앞날까지 밝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소망까지 담았다. 피렌체 외교관 마키아벨리는 무엇을 목격했나? 코시모 데 메디치가 바티칸 교황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문화예술 후원에 앞장서는 등 국제적 명성을 쌓아 외교 무대에 맞고 실세를 등극하자 피렌체도 덩달아서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래서 1453년 로디 조약 이후로 이탈리아 반도는 5대 강국이 대등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다. 그런데 1494년 주변 강국이 끼어들며 이탈리아 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나폴리의 왕이 죽었는데 교황청이 에스파냐계의 후계자를 인정한 상태에서 프랑스가 나폴리 왕위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섰고 이런 프랑스를 밀라노가 부추겼고 새 교황마저 영토 쟁탈전에 뛰어들 의지를 분명히 내비쳤다. 결국 그해 9월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알프스를 넘어서면서 이탈리아 반도가 수십 년간 밀고 밀리는 전투로 얼룩지게 된 것이다.